예, 5학년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또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어요. 2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법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법원 체험학습 갔다 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예, 서울고등법원에 다녀왔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으로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지네가 주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으로 한번 우리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안전띠 매기.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자전거인데 자전거를 끌고 걷기. 그 다음에 두 친구도 이 오른쪽 방향으로 초록 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만약에 도로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도로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통사고 등도 생길 수 있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운전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도로 위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뭐냐면 규칙이나 습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함. 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도로에서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규칙을 안 지키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할 겁니다. 예,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이 바로 뭐예요? 예, 그걸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제재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 법이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런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이런 법들이 바뀌곤 하죠. 아니면 다시 어떤 없던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있던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차에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생겼어요? 운전할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특별한 급한 경험은 제외하고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자, 2014년부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통학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정했습니다. 이게 2014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년도에 이런 카메라,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런 법도 없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법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예, 없어지는 법들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 도덕이 구별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 도덕이에요. 예, 그래서 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도덕, 도덕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야. 그래서 법과 도덕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고서 제재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한번 볼까요?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것, 제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제재를 받지 않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할까요? 예, 도덕에 해당하겠죠. 학교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 여기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거는 제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제재를 받습니다. 그 유리창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는 것, 이거는 제재를 받을까요? 제재를 받죠. 예, 얘는 법. 자,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지 않는 것, 얘는 제재를 받을까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겠지만 벌을 받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자,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큰 제재를 받죠. 절도입니다, 절도. 자, 형제끼리 다투는 것, 여러분들 많이 다투죠? 예, 형제, 자매, 남매 많이 싸울 겁니다. 얘는 제재를 받지 않죠.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따로 제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뭐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TV를 못 보게 한다든지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덕과 같이 이런 사회규범들은 양심상 지켜야 하는 거지만 법은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그런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의 결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이란 뭐예요? 예, 정리해 보자면 이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기준으로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다음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법이 어떤 게 있나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출생신고서라는 걸 쓰고 있어요. 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것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는 게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예, 이것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에 따라서 출생신고도 하고 우리 정배초등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법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있을까요? 자, 우리 생활에 많은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지는 학교 급식을 다룬 신문기사를 보고 이와 관련된 법을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학교 급식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이걸 왜 정해놨을까요? 이걸 안 지키면 위생상의 해로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양의 질이 낮은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학교 급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이 나와 있어요. 학생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편식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왜 원산지나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도 요즘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식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통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이외에 이런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먹는 곳이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기숙사라든지 병원, 뭐 아니면 복지시설 같은데, 아니면 회사,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가 뭐 갈비 먹고 이렇게 가는 외식 가는 식당 이런 데에도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또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놀이시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나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여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학교 주변에서 건강을 해치는 식품, 불량식품 이런 거 못 팔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법이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악, 영화, 출판물, 이건 창작물을 만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라서 함부로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 뭐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많죠. 예, 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이제 학교에 와서 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법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 생각해보기라고 돼 있어요. 아, 요거 얘기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다시 해줄게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어린이가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 차 노란색 차 있잖아요.
거기에 방치가 돼가지고 죽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법이 생겼어요. 뭐냐면 잠자는 어린이 확인법 해가지고 안전 확인 버튼 설치, 안전벨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또 필요한 법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금 있는 법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과 내일 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내일 봅시다. 안녕.